Is covering for the kill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 외신기자클럽의 최재웅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신기자클럽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글로벌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선도적인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외신기자 여러분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전략적 환경은 전례 없이 엄중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국제관계를 규율해온 근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식량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또 무역액, 그리고 군사력, 원자력, 그리고 정보화, 혁신지수, 이런 어느 지표로 보나 세계 10위권 이내의 국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며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자유, 민주, 인권, 법치 이런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또 공조할 것입니다.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버털 스테이트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 목표의 하나입니다. 저는 외교장관으로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게 한국 외교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상황이 엄중합니다. 북한은 금년 들어 전례 없는 수위로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전술 핵의 선제 사용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현실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둘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 UN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저를 비롯한 한미일 3국의 장관들이 만났습니다. 한미일 3국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북 정책 특별 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모든 육자회담 참가국 대표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를 담은 대북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로드맵은 앞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원칙 그리고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10여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확장 억제는 물론이고 경제 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6월에는 제가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레이몬도 상무장관, 그랜홈 에너지 장관을 각각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미 관계는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가치 동맹,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7일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 4만 3천여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혈맹의 유대 위에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안보, 경제,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한 차원 격상하고 또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는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민주적 가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세기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한일 양국이 발전적으로 계승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주 일본을 방문해서 4년 7개월 만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과 한일 양국 간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전 총리 대신의 급작스러운 별세에 대해서 유가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또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과 또 모테기 토시미츠 자민당 간사장께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이번 방일이 한일 관계 변화의 신호탄이자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셔틀 외교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한일 간 현안이 되어 있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 측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성의 있는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중 관계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7월 초 인도네시아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을 만났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설명하였습니다.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로서 상생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가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거나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저는 왕이 국무위원의 초청에 따라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관계 발전에 관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보건, 기후변화, 환경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고위급 간의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공통 이익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는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양국 국민이 이를 같이 축하하는 가운데 다가올 새로운 30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러시아와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관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UN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평화를 회복하고 한러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어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또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잠재력도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지역의 위기가 다른 모든 지역의 위기로 연결되는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기 위한 자체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여타 서남아와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유럽과도 서로 공유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하여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6월 말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중동, 중남미, 중앙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 지역과도 함께 번영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자 무대에서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바탕을 둔 글로벌 가치 외교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미 이사국으로 진출한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함께 UN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도 추진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기여하는 가운데 ODA 규모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과 경제 안보 환경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신흥 기술과 원전 등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또 같은 새로운 경제 질서 규범 프레임워크와 같은 새로운 경제 질서 규범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능동적인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준비한 부산 세계 박람회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입니다. 부산은 50년대 초에 전쟁 피난지에서 국제적인 해양 물류 중심으로 거듭난 한국 경제 발전의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험, 그리고 부산의 경험을 2030년 월드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 함께 더 밝은 미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외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부산에도 직접 가보시고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울 외신기자클럽에 더욱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리아노브스티 국파원입니다. 아까도 대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선세가 급하게 명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물치파가 제도로 간다는 말도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새로운 대사 선택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죄송하지만 G20 대사통에서 우리 러시아 외교장관 라브로프랑 만나셨는데 혹시 짧게만 그때 소감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은? 네, 한국과 러시아는 또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아주 보완적인 또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에 우리 재외 동포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러 관계가 실질적으로 잘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시아의 그 무력 침공, 이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러 관계가 지금 대단히 불편합니다. 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속히 종식이 되고 또 평화가 회복되고 또 한러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러 관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앞으로 발휘가 돼서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또 한국의 경제 발전과 또 러시아의 발전에도 같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다시 설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은 범지한 선배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지난 정부 말씀드렸던 그런데요. 지난주에 외교부장은 아마 저희 미신기자들에 아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빠른 시일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세계 반도체 산업에는요 각국의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맹은 만약에 한국이 치포 동맹에 협조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그다음에 치포 동맹을 만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반도체 칩4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언론에서 이제 동맹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개발하는 국가들 사이에 대화를 하기 위한 협력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해외 시장에서 많은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이러한 반도체의 원천 기술을 가진 국가로서 이러한 반도체의 공급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나라가 모여서 이러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그리고 인재 양성 그리고 연구 개발 이러한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로서 지금 일단 출발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또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련 부처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도 역시 반도체를 또 생산도 하고 또 수입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고 또 중국에 우리 반도체를 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도 이러한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이 만약에 이러한 칩4에 들어간다 할 경우에도 이것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이 관련된 국가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Was scheduled to take place on August 22nd. I would like to know if South Korea plans to go ahead with these drills. 그 군사 훈련을 다시 이제 재개를 할 경우에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이거 답변해야 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일으킨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또 이러한 그 도발,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어적인 훈련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또 한미 연합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 한국의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당사 질의하고 이쪽으로 다시 옮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뒤에 카메라가 있어서 앉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주요 국가와 양자 일정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나토라던가 G20 외무장관 등 다자 외교 일정도 바쁘게 소화하셨는데요. 장관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국가 간의 분쟁도 여파가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안보, 경제, 식량 등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솔루션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이 참여하는 외교 무대의 역할과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런 다자 외교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에도 이해관계라던가 아니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이런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다음 주에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포럼에 참석하실 예정인데요. 영내에서 가장 큰 행사이죠. 장관님께서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에 있어서 다자 대외체가 이런 외교 활동하는 데 지니는 가치라던가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구상하시는 한국 외교에 있어서 이런 다자 외교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김무선 기자님이 원래 여기 회장 자리에 앉아 계셨었는데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과 가치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모두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어느 면으로 보나 세계 10위 이내에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 경제 강국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또 역할과 또 우리의 가치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글로벌 중추 국가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런 자유, 또 평화, 그리고 그걸 통한 번영, 이것을 세계와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한국이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저희들의 외교 국정 목표입니다.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것은 나토 역사상 73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 또 호주와 뉴질랜드 네 나라의 정상이 소위 아시아 태평양 네 나라에서 글로벌 파트너로 참석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우리 아시아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아시아 지역의 한반도와 또 이런 지역 내의 안보 문제가 또 유럽에는 어떤 인식으로 어떤 시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유익했고 또 서로 배우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20 외교장관 회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그 나토 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협의를 심도 깊게 협의하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거기서는 소위 다자주의의 방향, 지금 바로 말씀하신 질문입니다. 멀티래터럴리즘이 과연 앞으로 어떤 효용을 발휘할 것인지, 또 거기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주제와 에너지 식량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양쪽 다 발표를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야말로 멀티래터럴리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하고 또 글로벌한 이슈, 기후 변화라든지 또 공급망이라든지 또는 신흥 기술이라든지 보건 의료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기여할 바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국제적인 위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의 목소리가 제대로 국제 질서나 규범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나토라든지 또는 G20 이런 그 다자 회의에는 한국이 계속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 민주, 인권, 법치 이러한 가치들은 이건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어디에는 적용하고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핵심 가치 그리고 그러한 가치에 기반한 외교 이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MBC 하고 나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인사말이 반갑습니다. MBC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 하나가 가치인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은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상대방이 아무도 반응을 안 했을 때 디팩트 스트래티피케이션스를 지금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 거기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롤을 할 수 있다고 보시고 어떠한 결과가 얻어졌을 때 이건 프로그레스 메이드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인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그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기여할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그 전 정부에서는 유엔에 북한 인권에 관한 공동 결의안에 공동 발의하는 것에 불참을 해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또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동안 5년 동안 공석이 되었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임명할 생각입니다. 이건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 북한 인권법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이러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연되어 왔던 북한 인권재단도 출범을 시켜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한 또 국민적인 지원과 또 국제적인 그 협력에 저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계십니다. 아까 strategic patience 관련된 부분은 답을 안 하셔서. 어느 부분이죠? 다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네, 아까 제가 여쭤보면 북한 상대방인데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factor strategic patience를 지금 진행하는데 네. 거기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고 또 어떠한 결과를 얻었을 네. 때 이건 좀 지인일고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지금 내부적인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북한과의 대화를 아무 조건 없이 제의를 한 데 대해서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발열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 내부적으로도 비상 사태를 선포해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에 그러한 대화의 창문을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치 군사적인 고려와는 다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갈 경우에 우리가 북한의 경제 협력이나 또는 삶의 질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북한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부여회 하고 나서 로이터하고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여의 이주연입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멀티내터럴리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돈바스에 북한 근로자 파견한다고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최근에 발언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하나도 적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제재와 협력을 강화하실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제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그동안에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 제재에 참여를 해왔고요. 또 지금 이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만약에 감행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입니다. 유엔의 안보리에서 신규 결의안이 이제 검토가 될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더욱 촘촘한 제재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그러한 결의안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의 그 IT 분야의 노동자들이 해외 나가서 이런 불법적인 그 사이버 해킹 활동으로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욱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같이 단독 국가가 이런 국제 제재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상황을 더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네, 안녕하세요. 로이터 CN이라고 하는데요. 강제징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어쨌든 일본도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하는 것일 테고 그러면 일본이 원하는 건 지금 배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지 않도록 하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정부에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피해자를 비롯한 당사자 그리고 관련된 분들 그리고 학계, 언론계, 경제계 이런 전문가분들과 이 강제징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 기업과의 직접 면담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일 관계가 다시 되돌릴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화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러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 말씀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일본 측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응하는 그런 그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이번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에 있는 그 정계 지도자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요한까지 영국 먼저 하시고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Oh, thank you. In connection with the prospect of joint military exercises, there's talk that there's also abstract planning for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 I wonder what effect this is going to have on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whether or not these exercises and this kind of planning will may only exacerbate tensions rather than resolve problems. Thank you. 네,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연합 방위력이 계속 유지돼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희들이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한 수준에서의 한미 연합 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하시고 이쪽 이동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콩 KBS TV 김지연 기자입니다. 조금 마이크를 좀. 네, 홍콩 KBS TV 김지연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IPF 가입하고 치포 동맹도 가입을 고려하는데 비교적 친미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중국과의 관계는 비교적 소홀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중수교 30주년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방송 계획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느 시기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지 대화 내용 같은 것도 예정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의 역동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 우리의 국익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부터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그 참여를 통해서 이제 국제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국이 그 룰 팔로워 그 규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룰 메이커 룰을 만드는 국가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FAB4에 대해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또 중국과의 경제 통상, 그 다음에 투자, 그리고 지금 그 한중 FTA 자유무역 협정의 후속 협상,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서 이런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공급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도 하고 또 중국에 수출도 하고 또 중국에서 원자재와 자본 중간재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그 공급망에서의 상호 의존 이러한 그 측면을 감안할 때 그런 그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외교장관 회의 때 왕이 국무위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지금 답변대로 쭉 설명을
드렸고 왕이 부장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제 끝나면서 왕이 부장이 저를 중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제 곧 중국을 방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8월 중에 중국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다시 또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관심사항, 현안사항에 대한 대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NN 하고 나서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팔로우 퀘스천이 있어요. 다른 분들 질문하는데 말씀해 주신 게 있으셔가지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그 왕이 국무위원 만나서 설명을 하고 국장님이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반도체 공급망과 한중 간의 그런 경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이해한 그런 왕이 부장도 그 한국의 그 입장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네, 계속 질문 계속 하시죠.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또 그 반도체 그 공급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쪽을 선택하든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서 신중하게 철저하게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부처 간에 그 논의를 하실 것 같아요. 논의되는 고민이나 혹시 우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건 G4랑 관련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기회를 너무 잘 안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거는 약간 방사청이나 다른 쪽에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그 폴란드에서 한국에서는 그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폴란드 국방부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한국이 국제 안보에서 좀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분담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 무기 수출하고 혹시 좀 연계를 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왕이 부장과 저와 이런 그 공급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한중 간의 의견이 뭐 다르다는 것은 뭐 저희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의견은 다르지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칩4 관련된 것은 우리 뭐 정부 관련 부처에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4가지의 이제 분야가 있는데 그 재정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재 양성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그 공급망 다변화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경우는 우리 한국의 지금 방위 산업이 세계 거의 8강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해서 한국과 폴란드 양자 간의 관계에서 방산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지TV 하고 나서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후지TV 김희정 기자입니다. 진영 문제 관련해서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진영 문제 일본 다녀오셨는데 일본 외무성은 현금화 조치가 실현될 경우에 대해서 대항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장관님이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저희 입장 부탁드리고요. 무슨 조치? 대항 조치요? 대항 조치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일본 이쪽에서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일본 쪽에서 그에 대응하는 대항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장관님이 설명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해결과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대위 어떤 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위 변제안돼도 기본조성에 대해서 나중에 정부가 안을 만들었을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 방안으로서 구체적으로 결론 내린 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들을 전부 저희가 참고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명적 선배님 먼저 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NSC 존 커비 조정관에 따르면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전략적 핵무기, 예를 들어서 핵 잠수함 같은 거를 배치할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신지.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지금 마무리했고 이제 결정만 남았다, 이러한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언제 실질적으로 이것을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날씨, 또 국내 정세, 국제 정세,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유리한 시기가 언젠지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북한의 그런 핵실험 도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반응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북한이 더욱 고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또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핵 수석 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도 지난 G20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저희 북핵 수석 대표가 러시아 측 대표와 만나서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양국 간의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자 회담의 구성원 중에 북한을 제외한 5나라가 이미 벌써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에 TBS 하고 나서 앤드로 하겠습니다. TBS.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 일본 TBS인데요. 이런 질문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이 신경밀체에서도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요.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얼마 전 어제 권선동 원내대표님과 대통령님과의 문자가 이제 조금 사진 기자에게 찍혀서 좀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좀 이런 질문 드린 것도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은 지지율도 얼마 전에 이제 데스크로스 이후에 계속 내림되다 보니까 조금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계속 지지율이 내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제 사회에서 좀 외교 정책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대일 외교 같은 경우에는 좀 여론의 좀 반응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좀 요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네. 외교부 장관이 답변할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국내 정세는 늘 변하죠. 네, 유동적이고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역대 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지도자들의 경우를 보면 재직 중에 그렇게 인기는 높지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중에 또 평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가 나가야 될 방향과 가치, 그런 원칙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대외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하고 나서 Mr. Andrew Sane, Times. Japanese relations. One, is since 2018, it's now been 4 years, those assets have not been liquidated. Is there any mechanism within the Korean constitution by which your government can continue to delay the liquidation of these assets while a solution is reached? Secondly, reportedly, the Fukushima coolant water is set to be released imminently into the Pacific. Were you consulted on that, and what is your government's position on that issue? And thirdly, just very, very generally, are you satisfi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sponding to the very extensive outreach from the Yoon administration to improve relations? Thank you. 네, 뭐 현금화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뭐 사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금화 이전에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이게 과학적으로 또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간의 또 양자 협의 또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토와 모니터링 작업에 계속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이 사안에 관련해서 투명한 검증과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일본에 가서 저희가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전달을 하고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그 하야시 외교 의무장관을 비롯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달한 메시지는 지난번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 기시다 총리님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만나서 기시다 총리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제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양국 관계 개선과 복원의 흐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일본 측으로부터도 상당히 이 메시지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또 한일 관계가 이런 그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끝나서요. 그 방금 이쪽에서 손들었던 분하고 사회신문하고 간단하게 하나씩만 그러면 간단하게 세 분 동시에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K뉴스 김정민 기자입니다. 북송 관련인데요. 당시에 흉악범이라서 난민지위 인정이 어렵고 귀순의향 진정성을 볼 수 없어서 송환한다는 결정을 좀
국제법적, 국제 규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당시 외통이셨는데 김현철 전 장관이 학동신문하고 잘 설명을 했고 국회에서 납득을 하고 일단락됐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주장을 하셨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아사히 신문 하시고요. 일본 아사히신문 실지학교에서 합니다. 아까 장관님 징용법 문제,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하나 죄송합니다만 미쓰비시 증권법 같은 경우는 법원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대부분의 제한도 사안이 있는데요. 일각에서 일명 다음 달에 8월 달에 제한무가 기각되고 매각에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화 맡겨서 대응하겠다. 현금화에 맡겨서 정책 해결책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음 달까지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하는지 그런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NPR 마지막으로. Hi, I'm Anthony Kuhn with NPR. When you say that you will focus on values and yet you say you do not wish to exclude anybody, you seem to be setting up a sort of a contradiction or a logical inconsistency. Are you saying that you will always emphasize values, but there will be no consequences or costs for those who disagree with them? Or are you saying that in certain cases, national interests must come ahead of values? Thank you. 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정확한 진상 규명과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문 방지 협약은 이러한 개인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사히 신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민관 협의체 이것을 가동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NPR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가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상대방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그런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 그 나라를 제외하거나 그 나라를 소외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전에 잘 설명할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외교 앞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도 궁금한 것도 많으시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역시 가장 많은 우리 회원들이 참석하신 행사인 것 같고요. 오늘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중추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저희 클럽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관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커피 브리핑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최재형 회장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외교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버털 스테이트, 이 GPS를 찾아서 가는데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많은 지혜와 또 도움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